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5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행정통합 이슈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담론이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지방선거를 삼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내일부터 20일까지 기초단체장이나 지역의원 출마를 원하는 예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자격심사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에 앞서 열린 공직후보자 추천 설명회에 참석한 입지자들은 이번 선거가 만만치 않다고 말합니다. 사실상 지방선거 준비가 시작됐지만 행정통합으로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후보자들에게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주민들에게도 좀 더 고민이 깊어져야 되는 선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정부 기조에 맞춰서 함께 발빠르게 추진해야 할 그런 부분들을 손을 넣어서 함께 합심해서 다음 달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광주 전남 통합단체장 선거가 현실화됩니다. 현재 예상되는 시도지사 입지자들은 모두 15명 안팎. 추가로 거물 정치인이나 정부 고위직 등 제3의 인물이 등판할 수도 있습니다. 자리는 하나인데 입지자는 많아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판세에 따라 불출마나 후보 간 합종 연행 등 선거판이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광주권 후보는 전남 선거를 위해 전남권 후보와 단일화 내지는 협력을 모색할 수밖에 없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번 달 발표 예정인 민주당의 현역 단체장 평가도 변수입니다. 평가 결과 광주시장이나 전남지사가 하위 20%에 포함되면 경선 판도는 안개 속에 빠집니다. 또 경선이든 본선이든 생활 밀착형 공약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행정통합 이슈가 차지할 우려도 있습니다.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담론에 매몰돼 생활 불편 해소나 육아 지원, 대중교통 개선 같은 생활 공약이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는 겁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입지자에게도 또 유권자에게도 녹록치 않은 선거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교육계도 본격적인 통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시도교육감은 교육 통합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물리적인 시간은 부족한 상황이라서 인사교류와 승진 같은 문제로 광주 교원단체 반발도 예상됩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 흐름에 광주 전남 교육당국도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시도 행정통합에 적극 찬성하며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 대통합 시대에 걸맞게 교육을 통한 호남 발전의 백년지계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 통합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통합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기 위해 양교육청이 공동으로 통합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도교육감은 광주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교직원 인사교류와 승진 등 문제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광주의 교원들의 신분 불안, 고용 안정과 관련해서는 이 역시 특별법에 담아서 부칙으로라도 담아서 명기를 해서 교원단체랄지 또 우리 교육가족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도들을 마련하기로. 이에 대해 광주 교원단체들은 통합 논의가 너무 속도전으로 치닫다 보니 교육계 논의나 의견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면서 섣부른 통합 논의에 대한 경계를 드러냈습니다.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행정과 교육을 별도로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끌려가지는 않은가 이런 걱정들이 가장 많이 들고요. 행정통합특별법 발의가 오는 16일로 예고된 가운데 시도 교육을 둘러싼 쟁점을 해소하기에는 시간적,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도 혼란과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주 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결의대회까지 열고 통합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주민투표 없는 속도전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할 서울특별시 수준의 권한 규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찬회동에서 통큰 지원을 약속한 지 사흘 만입니다. 참석자들은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호남이 남북권 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선 통합이 필수적이라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 추진에 적극 찬성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 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통합의 밑그림도 제시됐습니다. 이번 주 발의될 특별법에는 자치단체장은 1명을 선출하되 시도의회는 지금의 선거구와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에너지 분야 권한 이양 등 실질적인 혜택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재정 권한을 많이 좀 대폭 확대하면서 특히 에너지 분야의 권한들을 많이 확보해서 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통합자치단체의 명칭과 청사, 의회의 위치 같은 민감한 쟁점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서울시 수준의 권한이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인 지원책은 오는 16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표를 봐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시도민의 삶을 바꿀 중대 사안을 주민투표 절차 없이 시도의회 의결만으로 결정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정치권의 수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결정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40년 전 군사 정권의 비정상적 결정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며 주민 투표 논란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광주 전남 통합은 위에서부터 내리꽂은 거지만 우리가 30년 넘게 정말 비정상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호남 발전 기대감에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 주민투표 논란을 불식시킬 만큼 파격적인 지원책이 나올지 여부가 행정통합 성패에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 공공도서관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부실 시공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안전관리 계획서에는 사고가 발생한 2층 공정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아예 제외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취재했습니다. 시공사가 광주시에 제출한 공공도서관 공사 안전관리 계획서입니다. 지하 1층부터 최상층까지 붕괴 위험 요인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2층 공정에 대한 위험 요인은 빠져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높이 5m 이상의 지지대가 설치된 구간은 구조 안전성 검토 대상이지만 2층은 지지대가 없는 공법으로 설계돼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사고 지점은 참사 직전까지 단 한 번도 안전성 검토를 받지 않은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각 층마다 콘크리트 타설을 지지하는 공법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성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시방서에 적시된 지지대가 일부 설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안전관리 계획서에는 누락된 점도 문제입니다. 결국은 지상층에 대한 공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험성 분석을 좀 해야 되는 거고 실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좀 됐었으면은 이번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었던. 안전관리 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도 의문입니다. 시공 단계별 위험 요소와 위험성 발굴 항목에서 정작 사고가 발생한 2층 공정의 위험성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전관리 계획서는 시공사와 안전전문기관, 감리, 광주시, 국토부 등을 거쳐 승인 절차가 납니다. 5곳 모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데 중간 점검 과정에서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SI 이런 데서 이렇게 접수가 됐으니 결과를 주세요 라고 하면 저희들은 이 침단 기관의 검토를 받아서 적정이라고 이게 보거든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성된 안전관리 계획서에서 핵심적인 위험 요소를 걸러내지 못하면서 이번 참사는 애견된 인재였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이 합의된 6자 회담에서 정부는 무안군에 항공기 정비산업 특화단지, 이른바 MRO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공항이 옮겨갈 무안을 항공기 유지와 정비, 보수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인데요. 정작 정부 지원을 받을 무안군의 준비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첫 6자 협의체 회의. 항공 MRO 센터 등 첨단 산업 기반 조성 및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무안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지정 및 무안군의 추가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반영한다. 정부와 전라남도는 군공항 이전을 조건으로 무안군의 항공 정비 기술을 지원하는 항공 MRO 센터와 기업 유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벌써 MRO 항공 특화단지를 위한 국비 20억 원도 올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항공 MRO, 항공기의 유지와 정비, 보수를 뜻하는 말로 무안군은 MRO 항공 특화단지 조성을 지역의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국내 전체 항공기 정비 수요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 연간 1조 3천억 원 규모의 정비 물량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만큼 이를 국내로 끌어올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또 앞으로 수요가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자리 등 지역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난 2018년 국토부는 기업 입주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사업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1년도 안 돼 무안군은 산업 용지를 100% 채울 기업들을 확보했다며 재신청했고 정부와 전남도는 이번에는 승인했습니다. 무안군은 무안공항 옆 35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기지를 비롯해 항공정비 전문업체 등 6개 기관과 기업이 입주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충분한 입주 기업들이 있는지를 보고 심사를 하는데 충분한 입주 수요가 있어야만 지정계획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우여곡절 끝에 국비 등 예산 761억 원을 투입해 착공 4년 만인 지난 2024년 MRO 항공특화산업단지를 준공한 무안군. 하지만 준공 이후 3년째 입주하겠다던 기업들은 온데간데 없고 산단 면적의 10% 규모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건물만 간신히 입주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순천대학교가 목포대와의 통합 찬반을 사례 묻는 투표를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15일 재투표에 나설 예정인데 통합 논의의 진전이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학생 반대에 부딪혀 통합 절차가 중단된 국립순천대. 대학 통합 찬반 재투표를 할지 말지 묻는 설문조사가 오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투표 결과 학생 6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348명으로 과반을 넘겨 재투표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지난 투표에서 반대가 60%가 넘었던 만큼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장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문 결과만으로 통합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될 일은 없으며 향후 어떤 절차도 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논의를 거쳐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은 그동안 학생과 정보 공유, 논의 과정이 부족했다며 그동안 의견 수렴과 소통에 주력해왔습니다. 학생 대표와 대학 주요 간부가 참여한 온라인 설명회를 최근 2차례 열었고 통합 절차, 캠퍼스 운영, 의대 유치 등 주요 현안에 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유사한 규모의 두 대학이기 때문에 저희가 5대5의 그런 논리만 잘 편다면은 더 문제 없이 한쪽에 치우치는 거 없이 통합 과정을 거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내일 오후 전체 교수가 참여하는 대학 통합 관련 긴급 총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번 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 방향 등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대학은 교육부의 국립대 통폐학심사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16일 전까지 대학 통합 찬반 재투표를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배문자 주식회사 뉴그린 코리아 대표이사가 77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광주 신용보증재단 임직원들이 703만 6,33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려운 이웃 돕기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부의 남북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상에 대비한 국가 반도체 핵심 거점으로서의 광주 전남 실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광주 전남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 포럼 참석자들은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탄소 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호남권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자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